2부 첫 번째 순서 마켓세븐으로 준비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 헤드라인으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네. 철강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혜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로 재개되는 원전 사업으로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관련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또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승 여력 더 남아있는 건지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철강주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무겁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철강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철강주.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은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은 네. 여전히 무거운 행보 속에서 이제는 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수도 조금씩 좀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으니라는 네. 과정 속에서 철강주 업황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계략을 좀 말씀드리면 엄청난 실적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포스코도 그랬고요. 그런데 주가는 실적 대비 너무나 답답한 행보, 말도 안 되는 피크아웃 논란까지도 나오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철강 업종을 바라보는 문제는 화학재가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시장이 무거웠던 철강주들이 무겁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배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철강석 가격의 이제 강세가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악재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호재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라든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수주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철강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건설 투자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가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의 산유국들의 투자도 있을 것이고 유럽발에서 있을 친환경이라든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들 모든 것들이 결국 철강 산업에 좀 긍정적인 그리고 네. 지금 열연, 내년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추가 인상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쉴 만큼 쉬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작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때 지금은 좀 쉴 만큼 쉬었다. 이제는 한번 철강 가격을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반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올해 좀 대대적인 부양책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양회를 마치고 나서 GDP 성장률을 높여서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생각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도 사실 화학재가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환경이란 부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란 부분을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과거처럼 공급광의 이슈, 공급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국에게 거의 제살 깎아먹기 행동이라는 것을 중국은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은 어린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중국은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공급과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중 간의 관계 갈등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공급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해법의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철강주 내에서 탑픽을 물어봐야죠. 대형주, 중소형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확실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철강 업종이 좋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중소형 철강 강관이라든가 최근에 움직였던 것은 무역합정법 232조 때문에 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호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 확정법만 갖고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일본에서 이제 120만 톤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은 조건으로 가면 악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서 현재 무관세로 받고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정도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 네. 그 자체를 호재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철강주들은 우리나라 자체의 이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끝날지, 연준이 앞으로 긴축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자체의 호재로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체 체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중소형 건설,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어쨌든 뭐 부동산,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던져질 수 있고,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들은 좀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저께 장 마칠 무렵쯤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그 아조브스탈이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서 큰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들은 안 그래도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으로 시간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강호는 아무리 호황제가 아직도 좀 지워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뉴스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짜보시면 되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사실 제가 좀 일부러 종목을 좀 좋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쪽이 좀 이제는 좀 악재는 반영이 될 만큼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겠으나 네. 무역 확장법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은 연준도 0.5bp 올린다라고 해도 네. 파월 연준 이렇게 말해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 시장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세상이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철강 가격의 전이와 그다음에 이제는 인플레 글로벌 수요단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들이 시장에서 좀 악재보다 호재들이 조금 뭐 단기적일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포스코 이 자리는 솔직하게 좀 싼 자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도 좀 보고 싶어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내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25%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라고 하던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불이 떨어진 나라는 뭐 러시아 당사자일 것이고 하지만 그 여파로 충격을 받은 국가가 이제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너무나도 밉지만 예. 이념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입장에서 원유 제재를 바로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지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은 좀 한계를 받습니다. 유럽에서. 네. 풍력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정말로 천수답 형태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을 유럽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즉 수소에너지가 모든 것들이 기본 전력 공급에 대해 기본 베이스가 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그 전환 과정에서 한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다라는 것은 글로벌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지금 발빠르게 좀 이쪽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그 비중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큰 행보인데요. 우리나라 주가 움직임은 이미 원전이 좋아지고 글로벌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는 것은 다들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원전 섹터가 가장 투자가 좀 힘들어요. 그쵸. 사실 초창기에는 초반에 원전이 강세했었을 때는 원전 투자가 쉬웠거든요. 네. 이렇게 종목을 깔고 있었으면 대장주들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네. 처음에 한전기술, 한전산업이었다가 나중에 뭐 에너토크, 그다음에 뭐 그 순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일진파워 이렇게 최근에는 에너토크 일진파워였다가 네. 지금은 이제 보성파워텍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대장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대장이 보성파워텍의 이제 자리를 보면 이제 좀 호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유럽향 수주가 하나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날 한번 탄력을 주고 이제 좀 바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쏟아질지도 네.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그의 원전주들은 원전주 종목들마다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섹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좀 그렇고요. 이 네. 섹터에서 좀 어떻게 좀 하나의 결로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운 어려워.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떤 하나의 뉴스가 딱 등장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수주 관련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전략을 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좀 상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고공권에서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이 다음번에 레벨업인 것인지, 뉴스를 기다리는 것인지, 이렇게 양쪽에 대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확실히 좀 호불호가 다 갈리는 섹터이기도 하고 의견 제시가 어렵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으로 뉴스에 따라서 대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또 대장주와 차별화되는지 잘 눈여겨보시면서 종목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좀 비트코인 관련주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로 인해 관련주들 어제 또 반응을 했죠. 네. 연준이 1월부터 아주 초강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암호화폐도 함께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필요성 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되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그쪽에서 니즈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이상한 흐름의 비트코인의 주가 움직임도 그 가격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 니즈들이 반응을 보였었고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어떠한 사용처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화폐 가치로서의 정당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 사실 이 거래 자체는 예정되어 있었던 이미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빗썸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의 반응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자리에서 암호화폐가 좀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이 빠져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주는 것은 좀 당연한 좀 네. 수순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빗썸이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손색이 없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비덴트가 어제 크게 올랐어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 상승세에 또 메타버스, NFT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0%대 상승. 네. 이러한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실까요? 글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조정을 줄 만큼 준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잖아요. 그런 반등의 키워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NFT, 비트코인 이런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죠. 메타버스까지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네. 메타버스는 이제 ETF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리도 필요한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의 트레이딩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충분히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다.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컴투스, 자이언트 스텝, 뭐 세 종목 다 충분히 뭐 비덴트를 따라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네. 수 있을 만한 위치고 종목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이제 쉴 만큼 쉬었다. 그리고 충분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늘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